뜨거. 특히 요즘에 너무 상간녀가 상식 이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제 남편이었던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좀 많이 더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 여자애가 저렇게 나올수록 남편이 더 밉고 더 싫은 거는 내가 더 밉고 더 싫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같은 마음인가 봐요. 같은 마음이라서 왜 자꾸 남편이 가만히 있냐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계속 미쳐 날뛰게 만드냐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여러분 저도 더 답답하죠. 저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많이 돌려서도 얘기했고 웬만하면 이제 이 사람이 욕을 안 먹게 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내가 만난 이 남자고, 이 남자가 제일 잘못한 거 맞지만 지금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는 얘가 혼자서 미쳐 날뛰는 거고, 근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준 것도 어쨌든 남편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남편이 사실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려고 하다가도 정 안 되니까 지금 손을 놨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이 지금 다 해결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나선다고 해도 남편이 제대로 나서지 못하니까 내가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근데 지금 상태에서 남편이 두 손 두 발 나서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 피해를 지금 내가 다 받고 있고, 막말로 남편이 싼 똥이지만 내가 치워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는, 왜냐면 이제 수습 불가가 돼버렸으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진행해도 벌금형으로 끝났고, 또 이제 상간녀 소송으로 가려면은 또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또 끝났고, 또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스토커로 해가지고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사했잖아요. 또 이사한 집을 또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걔가 사람을 써가지고 또 주소를 알아내고 뭐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법 안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 직접적인 증거를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야 우리 집 앞에 매일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이러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찰서에서도 바로 움직여주는데, 근데 얘가 딸을 이렇게 연락은 오면서 이렇게 괴롭히긴 하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내가 이제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에서도 지금 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해결은 하고 있어요. 내가 수습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이 딱 나서가지고 네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니까 네 새끼가 같이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네가 얘를 잡아가든지 얘랑 싸우든지 아니면 잡아 넣든지 둘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진을 공개하든지 뭐가 되든 간에 네가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 여기서 문제는 다른 분들이 또 그 얘기도 해요.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제 방송을 타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연락이 오셨잖아요. 나한테 이제 방송에 나와 달라고. 그런 데라도 이제 막 나가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애가 있는 입장이고 시댁이랑 연락은 안 해도 시댁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걸 원치를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어디 나가서 이거를 크게 만들수록 어쨌든 본인의 아들이 욕먹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팔이 안으로 굽힌다고.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욕먹을 거란 걸 아니까 이 문제를 크게 키우는 걸 또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냐? 들을 사람이 아니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사람인지라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또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감정적으로 막 행하고 싶은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피가 거꾸로 썩고 막 살인 충동도 생기고 그 정도로 화가 오르긴 오르는데, 또 이성적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거고, 또 내 입장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 아무튼 좀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상 남편이 제대로 나서서 지금 어떻게 하는 그러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피해를 제가 다 받는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나서서 해결을 받다면은 제가 여기까지 이러한 피해를 못 받았을 거고, 돈 쪽으로도 이렇게 손해를 못 봤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편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는 내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 보이는 거고, 저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미쳐버릴 상황이 돼버린 거고, 남편이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남편이 회피형이라는 건 아셨잖아요. 정작 나서야 될 때는 안 나서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남편의 상황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회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못한다고 해도 마음 먹으면은 누굴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발을 뗀 거야. 본인이 발을 떼지 않고서야 오로지 모든 피해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회피도 들어간 거고, 도망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간 거고, 자기 이 상황을 통해서 모면시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거를 내가 방송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다 끌어안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치가 오면은 제가 이제 미쳐버리는 순간이 좀 와요. 미쳐버리는 순간이 와도 온전히 또 미칠 수가 없어. 내 정신줄을, 멘탈을 제대로 잡고 살아야 돼요 또. 왜냐면 애가 있으니까 그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답답해 보이시는 마음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남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글을 봤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죠. 아니면 같은 일을 겪었으면 더 공감이 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살인 사건을 일으켰어요.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난리 났죠. 마음속으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에 상간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도 안 해주길 바랬어요. 저한테. 특히 아들 욕을 안 해주길 바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들을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욕을 안 해주길 바래요 또. 그러니까 난 또 우락통이 터지는 거야. 이건 욕을 먹을 정도가 아닌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까 나는 또 그걸 매몰차게 또 막 어른한테 막 이렇게 막 못해요. 대놓고 막 나한테 막 뭐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말 못하고 좀 끙끙거리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리 내가 사생활 노출이 되는 방송이라고 해도 다 얘기를 못하니까, 오로지 내 문제고 오로지 그냥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면은 내가 다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통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막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오로지 이 모든 피해를 내가 받았는지, 왜 해결이 제대로 못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아직까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녀를, 실상을 내가 직접적으로 까발리지 않아도 내가 방송을, 다른 방송에 나가면은 알아서 까발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 사정 봐줘야 되고 저 사람 사정을 봐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나야 뭐 12문도 나가고 싶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내가 지금 똥거 좀 가릴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상간녀 사진이랑 상간녀 엄마 사진을 뿌리고 내가 감옥에 갈까라는 이야기를 내가 올렸었는데, 그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감옥까지는 안 간다, 그냥 벌금만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감옥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가, 내가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옛날과 달라져가지고 벌금이 최대 5천만 원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가면은 감옥도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미천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양육비도 받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거니와,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하면은 내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 있는 곳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내가 쉽게 행동을 못하는 걸 알아서 상간녀가 더 이제 미쳐 날뛰는 것 같아요. 고마워.